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반도 통신의 최한욱입니다. 예. 오늘 뭐 오전에 비가 많이 내리더니 비가 그치자마자 또 후덕지근해지네요. 제가 주말에 대구에 갔다 왔습니다. 이틀 동안 대구에 있었는데 와, 서울은 살만하더라고요. 39도 체온보다 더 높은 이런 온도가 나오더라고요. 저 대구 분들이 좀 비난을 많이 받죠. 아무래도 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분들이 많아서 비난을 좀 많이 받는데 제가 이번 주말에 가보고는 야, 이거 욕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분들이 다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더운 데서 고생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건강 상당히 유의해야 될 때죠. 1년 중에 가장 체력이 부담을 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제 아마 휴가도 많은 분들이 휴가가 시작됐을 텐데 휴가 때 몸보신들 잘 하셔가지고 올여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이 또 개막을 했죠. 한창 올림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저는 뭐 시간이 없어서 개막식도 못 보고 뭐 잠깐 이렇게 요약해서 발췌해서 이렇게 한 방송을 좀 봤는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뭐 재밌는 일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우리 한반도가 지금 종합 메달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네요. 한국이 2개, 북한이 2개 해가지고 이제 합치면 4개가 되는데 4개면은 중국 다음으로 메달 순위 4위라고 합니다. 각하가 아니었으면은 아마 이번 올림픽 지난 뭐 시드니 올림픽 때 우리가 단일팀으로 나갔었죠. 단일팀으로 출전을 했을 텐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메달 집계나 이런 데 영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건 단일팀으로 출전을 했을 텐데 뭐 그러지를 못한 상황이네요. 북한 선수단이 의외의 선전을 하면서 우리 남북한 한반도의 동포들이 올림픽에서 우리 민족의 기상을 떨치고 있는 또 이런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뭐 2주 정도 진행되나요? 이제 한창 진행이 될 텐데 아무래도 남북 선수단 아무쪼록 모두 선전을 하셔서 우리 민족의 기상을 떨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요, 초대 손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 좀 바쁘셔가지고 원래 나와주시기로 했다가 못 나오셨는데 동북아의 문에 문경환 대표님이 다시 출전을 한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함께 오셔가지고 전문가입니다. 그죠? 동북아의 문, 동북아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반도 통신 주요 초대 인사로 제가 뭐 낙점을 했습니다. 뭐 낙점이 아니라 뭐 사실 초대할 분이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데려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셔가지고 흥미로운 주제로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북한 뭐 김정은 제1위원장 파격 정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분석과 주장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파격 정치 행보, 북한의 변화를 의미하는가라는 주제로 오늘 2시간 동안 문경환 대표님을 모시고 한반도 통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요. 초대 손님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북한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고 남쪽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죠. 북한의 모란봉 악단 이번 7.27에 첫 공연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모란봉 악단이 연주하고 노래를 불렀던 파격적인 공기입니다. 월트 디즈니사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이죠. 미녀와 야수, 삽입곡 뷰티 앤 더 비스트, 셸린 디온과 피보 브라이슨이라는 사람이 곡이 졌습니다. 이걸 북한 사람들이 불렀네요. 이거 한번 원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녀와 야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피보 브라이슨의 뷰티 앤 더 비스트. 예. 미녀의 야수죠. 보내드렸습니다. 예, 뭐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동북아의문의 문경환 대표님 모시고 북한의 변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예, 몇 달 만인 것 같습니다. 왜 안 나왔습니까? 바빴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로 바쁜 분이 아닌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가지고. 예, 이제 보기보다는 뭐 상당히 그 유능한 분이세요. 예, 우리 국내에서는 별로 잘 안 알려져 있죠. 예, 근데 국제사회와 주로 북녘에서 많이 알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부담 많이 됩니다. 아, 예. 제가 뭐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문경환 대표님이 쓰신 글이 이렇게 소개가 된 기사를 봤어요. 제가. 또 북쪽. 예. 조심하세요. 제발 그런 것 좀 죽겠습니다. 예. 부담 팍팍 됩니다. 근데 뭐 다행히도 누가 썼는지는 안 나왔더라고. 그 출처를 안 밝히대? 그 나중에 고소하세요. 그러니까 저작권. 네, 저작권 뭐 이거 저기 허락도 안 받고. 예? 그 지적재산권인데 북에서 그렇게 아무리 사회주의라도 마음대로 글을 올리시면 안 되지. 나중에 통일되면은 그걸 다 저기 누적을 모아놨다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종합해가지고 청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보도해가지고 손해도 많이 봤잖아요. 그죠? 재판 때 아주 불리하게 사용됩니다. 이게. 그죠? 보도한 것 자체는 뭐 고마울 수 있는데 뭐 북한에서 이렇게 뭐 보도가 나가고 나면은 괜히 이제 또 신변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죠. 제가 사실은 북쪽 언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보니까 남쪽에서 소개해주지 않으면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론. 그러니까 재판 때 가가지고 저는 국정원 직원들한테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너가 발표한 글이 여기에 실렸고 저기에 실렸고.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걸? 그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거죠. 참. 근데 그건 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뭐 못 쉽게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글을 쓰지 마요 그럼. 저보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건. 직업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죠? 네. 아니면 글을 나쁘게 써요. 그럼 안 실어줄 거 아니야. 글을 허접하게 쓰거나. 이명박 만세 뭐 이런 거 쓰면 뭐. 그래도 나올 거예요. 그런. 진보 인사 뭐 정신 나가 뭐 이래가지고. 변절자 뭐 이렇게 나오는. 뭐 그래서 보도가 나갈 겁니다. 아무튼 뭐 오랜만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뭐 근황 이야기를 좀 근황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제가 좀 상당히 뜨겁고 예민한 주제죠. 제가 지난 주말에 되게 좀 시간이 있어갖고 여러 저기 뭐 종편 뉴스까지 좀 봤어요. 뭐 올해는 안 봤는데 오전에 채널을 이렇게 여기저기 돌려보다가 보니까 YTN 그다음에 종편 MBN인가요? MBN하고 채널 A 동아일보사에서. 거기 뉴스가 진행 중에 있었는데 똑같은 주제로 나와가지고 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파격 정치, 특히 부인이 공개가 됐죠. 네, 그게 화제가 많이 됐죠. 또. 이걸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뭐 전문가들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걸 제가 좀 봤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 다 제가 볼 때 좀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많이 하시길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하고 이제 문경환 대표님을 급히 모셨습니다.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설쳐가지고 전문가랍시고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나오셨던데 상당히 엉뚱한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남쪽의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이 사실 이제 남쪽에서 북한을 연구하려면은 북한을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연구하려면 사실 감옥을 갈 생각을 해야죠 좀. 그렇죠. 무조건 국가보안법 위반. 무조건 시비가 걸리는데. 근데 이제 국가보안법이 용인하는 틀내에서 연구를 하고 발언을 하려다 보니 많이 좀 빗나간 억측을 한다든지 또 우리 정부의 어떤 구미에 맞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럼 오늘 방송 나가고 나면 어떻게 이제 또 국가보안법 한번 되는 겁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청률이 팍 떨어진 거 보니까 별로 공안기관도 이제 포기할 것 같아요. 요즘 괜찮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집중 감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시청률이 대단했습니다. 실제 청취자는 몇 명 안 되는데 국정원 직원들이 또 직원들이 한 수십 명 와가지고 또 이 공안기관들이 많잖아요. 국정원도 있고 보안수사대도 있고 기무사도 있고 아마 종류별로 몇 팀씩 들어와서 이제 같이 보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종북 파동이 나고 나서 이게 좀 분산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묻혔군요. 더 거물급들이 많다 보니까 저 같은 피레미 잔챙이들은 지금 관심을 안 가져. 시청률이 팍 떨어졌어 지금.
예? 이거 영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지금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공항 관계자 여러분들이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막 얘기하셔도 돼요. 아, 이제. 알겠습니다. 예. 본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아무래도 뭐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제 북한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제 급서 이후에 북한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데 한 6개월 좀 넘었죠. 네. 예, 넘는데 북한 정치에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것만큼은 뭐 눈으로 일단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좀 파격 행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일단 뭐 크게 몇 가지 좀 분류를 해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있었던 건 이제 그 영부인 공개. 뭐 이게 영부인이라고 할까요? 북한에서 북한 부인 그냥 그렇게 예, 그냥 보도- 부인이라고 했고 예. 그 리설주 동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호칭을. 김정은 뭐 그러니까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은 김정은 원수님의 뭐 네. 그죠? 부인 이설주 동지 네, 깨서 그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그냥 부인 네. 뭐 이게 이제 공식 호칭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런 이제 공식 호칭을 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파격적이죠. 사실 북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공개된 게 없지 않습니까? 언론에. 그러니까 부인이 정확히 누군지도 지금 예, 뭐 모르죠? 정보 기관마다 뭐 하는 얘기가 다 달라가지고. 예 뭐 다 뭐 차이가 있고 뭐 고영이 예, 그런 뭐 이름 아무튼 한 4명 정도가 거론이 됐어요. 그죠. 근데 그 누가 진짜인지 뭐 이게 알 수도 없는 거고. 그 중에 사실 진짜 있는지 없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남쪽에서는. 예 그런데 어쨌건 간에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 예, 부인이 공식석상에서 그것도 네. 예, 활동을 하는 모습이 계속 나왔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은 거의 이제 김정은 그 이제 최고사령관 원수 이 현지 지도하는 동정이 북한 언론에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동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보이고 있어요. 뭐 어떤 그 행사들이 있었나요? 뭐 이제 가장 최근에는 7.27 관련된 그 행사들도 있었고요. 7.27 그 북에서 북한은 전승절이라고 그러죠. 네, 예. 전승 기념일로 전승절 그 행사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이제 무슨 유원지를 현지 지도한다거나 아니면 각종 그 여러 이제 최근에 그 능라도 유원지 예, 중공식이 거기도 있었고, 있었죠. 예. 예. 거기도 보면 이제 동행을 했고 사진에 예. 뭐 대문짝만이 나왔고 그렇게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모란봉 악단이 공연 때 공연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사진이 또 이제 대문짝만하게 나왔었고요. 그때 이제 처음 일단 모습을 드러낸 건 그때죠. 그 이전에도 모습이 있긴 있었는데 그 정면으로 나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구석에 이제 옆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남쪽 정보기관에서는 저 사람은 누군가, 저 사람은 왜 저기 있을까 막 이런 이제 분석들을 하곤 했었는데 그러니까 전에도 같이 동행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네, 얼핏 일단 얼핏 이제 사전에 나오긴 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하고 옆에 측근에 네. 배석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누군지 알 수가 없는. 뭐 여러 뭐 이런 북한 뭐 관리들 중에 한 명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분석이 되다가 모란봉 악단 공연 때 이제 처음 그게 계기가 됐죠. 바로 옆에 옆좌석에 이제 착석을 해서 공연을 계속 네. 관람을 하는 이런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나오고 저 여인은 있어요. 누구냐? 네. 예, 뭐 이런 이제 관심을 끌었죠, 그죠? 그렇죠. 그게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 파격적인 어떤 이제 북의 변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아까 이제 말씀드린 모란봉 악단 공연 같은 경우도 뭐 이따가 자세히 좀 들어볼 텐데 내용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었어요. 내용 형식 모두 파격적인데 이게 북쪽에 있는 악단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악단이었고 시범 공연이었단 말이에요. 뭐 예. 창단 공연도 아니고 그 창단하기 전에 이제 시범 공연이라는 걸 하는 건데 시범 공연에서 이런 이제 외국 곡들을 뭐 잔뜩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뭐 외국 캐릭터들이 나오고 외국 영화를 배경으로 깔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악단에서 자체로 판단해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특히 그렇죠. 이제 시범 공연하는데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직접 관람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이 공연 자체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런 이제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어떤 이 음악에 대한 견해에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 그 이전에도 쭉 나왔던 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뭡니까 평양에 있는 한 유의장의 현지 지도를 갔다가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이 정돈이 잘 안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언론에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경대 유의장이죠. 예. 거기 이제 뭐 잡초가 무성히
나가 있어서 직접 잡초를 뽑으면서 이 관리 상황이 왜 이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하게 질타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대로 언론에 보도됐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보도되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북에서 막 이제 해설도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뭡니까 현지 지도를 하는데 북의 이제 최고 지도자가 현지 지도를 할 때는 정해진 경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언제 이게 경비를 해야 되고. 뭐 그럼 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모든 나라 나라가 그렇죠. 국가 수반이 움직이면 예. 이명박 대통령도 뭐 시장 갈 때 음. 어느 시장에 어느 골목으로 가서 어느 상인과 대화할 것인가 뭐 다 짜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해져 있는 그 경로 이제 어디를 방문하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중간에 뭐 다른 갑자기 차를 세우고 다른 데를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건 북의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보도된 건 아니고 확인된 건 아니고 예, 비공식적으로 그냥 뭐 해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파격적인 행보를 볼 때 충분히 뭐 가능한 얘기 아닌가 뭐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그 제일 이제 이 김정은 시대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 제1위원장이라고 하죠. 직책이 많기 때문에 사실 너무 많아서 뭘로 정확히 하게 그런데 뭐 또 국가 그 수반으로서의 그 직위는 이제 국방위원회 그렇죠. 국방위원회가 최고 이제 뭐 지도기관 이렇게 헌법상 명시가 돼 있으니까 뭐 국가 수반으로서의 직위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네 그렇게 이제 통일을 좀 하죠. 그렇죠. 그냥 제1위원장 김정은 제1위원장 이렇게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처음 이제 등장부터 좀 약 파격성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컨대 그 4.15 네. 이 군사 퍼레이드 열병식 때 연설 공개 연설한 것도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개 연설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딱 한 번 있었죠. 예. 그때도 이제 열병식이었는데 연설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제 약간 그 애매한 게 그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딱 한마디로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은 남쪽의 온갖 이 추측과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나왔는데 어쨌든 이 공개석상에서의 어떤 공개 연설 이런 게 뭐 중계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 이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시작부터 상당히 길게 장시간 10분 한 20분 가까이 연설을 했던 걸로 장문의 연설이었는데 이 연설을 한 게 그대로 생중계가 또 됐어요. 이것도 상당히 파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뭐 거의 전 세계로 뭐 생중계가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것도 사실 뭐 북한 최고 지도자 뭐 이제 3명이 있는 건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제1위원장 3명이 있는데 전 세계로 이렇게 연설 장면이 중계된 경우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처음이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뭐 그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통신 장비도 사실 뭐 인공위성 중계라든지 이런 개념도 많지 않았고 김일성 주석 시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와의 이제 미국이 철저히 봉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구 언론이 들어가서 중계를 한다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4.15 때 외국 언론사들을 엄청나게 불렀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직전에 또 인공위성 발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공위성 발사 때문에 또 들어온 외국인들도 많았고 그래서 언론인만 뭐 100몇 명을 인공위성 때 그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140몇 명인가가 이제 들어와서 그 취재를 막 하고 서방의 주요 언론사들이 뭐 다 들어갔어요. 근데 그렇죠. 방송국들 뭐 NHK랄지 BBC 한국 빼고는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그죠. 한국은 뭐 주요 국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 국가 아니어서 그런가요? 호구 국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간 김에 그냥 4.15까지 쭉 남아서 계속 취재를 하고 4.15에 맞춰서 또 이제 대거 또 입국을 했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또 한참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요즘 뭐 폐하에 가보면은 그 중국 관광객 상당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최근이래봐야 뭐 지난해 말 정도 그 북한을 방문했던 분의 그 여행기 이런 게 인터넷에 이제 뭐 연재가 되고 있던데 그걸 좀 보니까 뭐 중국 관광객은 뭐 상당히 많다고 그러고요. 서양 이제 백인은 이제 서양 쪽인데 뭐 러시아 쪽일 수도 있겠는데 서양 관광객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모습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전 세계를 향해서 상대로 이제 연설을 하는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이고 그 연설도 이제 그때만 한 게 아니죠. 또 있었죠 공개 연설이. 그 뒤로 이제 그 아동절에 맞춰서 그 이제 어린이날이죠, 뭐 북한
예, 그렇죠. 그죠? 우리로 우리 치면 치면 이제 어린이날. 어린이날에 맞춰가지고 또 평양에 뭐 2만 명 가까운 어린이들을 또 불렀다 그래요. 예.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호텔에 이제 묵으면서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장에서도 이제 연설을 또 했죠. 예. 어쨌건 뭐 이런 모습들이 그 최근에 이제 북한의 모습, 예. 뭐 과거 아주 오랜 과거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보이던 모습 행보하고는 일정 차별성이 있는 것만큼은 뭐 사실이죠.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차별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차별성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어 왔던 일인데 북쪽의 이제 실정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새로워 보이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어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도 현지 지도 과정에서 뭐 이제 이 아래 일꾼들에 대해서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질타를 하거나 그런 게 그대로 이제 이 글에 발표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을 진짜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이상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쓴 글들 이런 것들을 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그 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경향도 있고 또 하나는 좀 웃긴 건데 그 4월 달에 이제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쐈는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패하니까 바로 그날 당일날 실패했다고 발표가 됐어요. 예. 그걸 두고 또 어떤 사람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인공위성이 실패를 해도 성공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실패하니까 실패했다고 발표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분석을 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공했으니까 성공했다고 발표한 거고 이번엔 실패했으니까 실패했다고 발표한 거지. 과거에는 숨기고 지금은 공개하고 이런 건 아니다. 그래서 너무 모든 걸 다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이제 약간 편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그 과거 북한에서 또 이제 그렇게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 공개 연설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연설 상당히 잘했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평가였는데 뭐 그렇게 보면은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뭐 새로운 방식을 보인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김일성 주석 시절로 더 돌아가는 네. 뭐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좀 약간 차별성이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해외 그죠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연설이 진행됐다든지 생중계로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또 뭡니까 이게 뭐 과거에도 일꾼들의 어떤 이런 잘못을 질타하는 이런 논문이나 뭐 담화 이런 것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상당히 신랄한 이런 그렇죠. 비판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좀 흥미로운 거는 이제 바로 노동신문에 이제 공개가 돼 버리는 네. 거의 실시간이죠. 예, 그리고 이제 강도가 상당히 셌어요. 네. 제가 보니까 이 비판의 강도가 뭐 0점 그 이하다. 뭐 이런 식의 뭐 좀 사실은 좀 상당히 그 가혹한 이런 표현들이 그 가감없이 그대로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좀 속도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이제 조선중앙 TV가 원래는 과거에는 녹화 방송만 했거든요. 네, 그렇죠. 생중계라는 걸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연결식부터 생중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이제 새로운 변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인공위성 발사 때도 그랬죠. 그러니까 인공위성 98년도에 발사하고 나서 며칠 뒤에 이렇게 확인을 해줬어요. 북한이. 그런 반면에 이번에는 바로 확인을 하는 뭐 이런 모습들은 약간의 차이는 분명히 좀 있다. 근데 또 그것이 또 근본적으로 과거의 어떤 북한의 지도부의 행보와 근원적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하여튼 뭐 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하나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요. 좀 중요한 것들 뭐 다 세세하게 다 따져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가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관심 있는 사안들 중심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잭슨 노래 신청해 주셨죠? 리틀 이슈. 리틀 수지군요. 이슈가 아니고. 영어가 나오니까 막 정신이 없습니다. 리틀 수지라는 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북한에서 막 팝송을 불러대니까요. 예, 저희 애청자분들도 팝송 많이 신청해 주시네요. 괜찮습니다. 예, 뭐 북한에서도 하는데 뭐 저랑 못하겠습니까? 예, 리틀 수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왜 노래가 안 나가네.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게 뭐 선곡에 문제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해보고 노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재생이 안 되네요, 갑자기. 요즘 방송 상호가 좀 뜸하다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 방송 사고가 또 올해 모처럼 났습니다. 예. 마이클 잭슨의
리틀 수지인데 아마 이게 무슨 이런 게 있었나 봐요. 뭐 그 기간이 있잖아요. 예, 뭐 저작권 뭐 이런 기간이 종료된 아마 이런 곡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노래 검색을 하면 나오긴 하는데 예, 재생이 맞네요. 뭐 이런 저작권 기간 같은 게 종료가 된 이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잭슨 노래 못 보내드리겠고요. 똑같은 제목에 다른 사람 노래가 있네요. 버디 리치라는 사람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냥 그걸 대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리틀 수지라는 곡을 보내드렸는데요. 예, 이게 뭐 마이클 잭슨 노래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노래 음악이었던 것 같죠. 뭐 재즈 연주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그런데 뭐 재생이 안 되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 업체에 문의하세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예, 업체에서 계약 기간이 다 끝났나 봐요. 예, 재생이 안 됩니다. 다른 곡 그 대신 마이클 잭슨의 노래 못 보내드렸으니까요. 아까 발칙한님이 신청해 주신 거죠? 그죠? 발칙한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뭐 마이클 잭슨 노래를 기어이 듣고 싶으시다 이러시면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세요. 다른 곡으로 다른 곡을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이제 어떤 면들이 좀 파격적이다, 어떤 사건들이 좀 파격적이었나 이런 걸 좀 살펴봤는데요.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뭐 지금 그 가장 관심을 끄는 건 그 이제 부인의 공식적인 이런 행보죠. 행보가 이제 언론 지상에서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이제 부인도 부인이지만 상당히 미인이에요. 아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그 은하수 관현악단의 관현악단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리설주라는 동명이인이 있는데 한자는 좀 다르더라고요. 주자가. 그게 아마 중문판에 그 북한 노동신문 아마 중문판이 있나 봐요. 중문판에 한자 이름이 이제 이렇게 그 소개가 됐는데 그 리설주 같은 경우는 저도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니까 아마 일본 쪽에서 올린 동영상인가 봐요. 그냥 한자로 이렇게 소개를 돼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중문판에 소개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의 한자하고 그 은하수 관현악단의 리설주의 한자가 다르더라고요. 주자가 다르죠. 은하수 관현악단의 리설주는 구슬주를 썼던 것 같고, 그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은 주인 주자를 썼고요, 그죠? 그런 걸로 봐서는 좀 다른 사람이 아닌가. 그 얼굴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얼굴 구분을 잘 못해서 어떻게 보면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딴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여성들이 이쁜 여성 다 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공연을 하면 공연 전에 화장을 또 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뭐 같은 사람도 달라지고 다른 사람도 같아지고. 또 그런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 같은 경우에 리설주 같은 경우는 화장 뭐 이렇게 진하게 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아무래도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뭐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하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뭐 여배우 같은 경우에 가수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진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래서 좀 얼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근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사실 동일 인물 같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일단 외모부터가 저는 또 이 여성들한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아름다운 여성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눈여겨 보셨군요. 그래서 제가 깊이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외모상으로 일단 보면은 뭐 그런 게 느껴졌는데, 그거보다도 그 은하수 관현악단의 리설주는 2011년까지 공연을 했어요. 2011년 신년음악회 때 공연을 했는데 2011년 이전에 결혼을 했을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죠.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것으로 보이죠.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러니까 후계자로 공식화된 것이 2010년 9월이었기 때문에 사실 후계자로 공식화되고 나면은 결혼하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안 알려지기도 어렵죠. 그 사이에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후계자 공식 지명된 이후에 결혼을 했다면 그죠. 사회적 관심이 보통 알려졌겠죠. 그리고 제가 여성 입장이라도 결혼하기 상당히 부담될 것 같아요. 그죠. 연애할 시간도 사실 없겠죠. 그죠. 공식적으로 뭐 그 전에도 바쁘긴 바빴겠지만은 아마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저도 어느 문헌에선가 그런 걸 좀 본 것 같은데 후계자 추대 직전에 결혼을 뭐 조촐하게 올렸다 이런 70년대 초반에 뭐 그런 것을 문헌을 어디서 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도 김정은 제1위원장도 후계자 추대 직전에 일단 결혼을 하지 않았겠나. 그럴 가능성이 높죠, 사실. 그러면은 2009년 뭐 이때쯤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공연을 다녔다. 이건 좀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북한의 어떤 정치의 특수성을 볼 때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뭐 공연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고 또 이제 그
자녀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아 그런 뭐, 남쪽 뭐 정보기관에서는 또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기술 상식적으로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2010년 이전에 결혼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네. 대략 뭐 2009년이나 8년 정도 아니겠나 그러면은 지금 한 3, 4년 정도가 지난 거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녀를 둘 만한 시기가 분명히 된 건 맞는 것 같고 뭐 자녀가 있다라면은 더더욱 2011년에 공연을 했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얘기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 남쪽에 왔던 그 대학생? 대학생 그 대학생이었나요 그때? 아마 2005년도에 예. 그 2005년이면은 그러니까 그 남쪽에 무슨 공연 인천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죠. 예, 체육 공연 뭐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예, 저 잠깐 뭐 그 보도를 저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소개를 잠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2005년에 인천에서 열렸던 무슨 남북 그 학생 교류 행사였던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거기에 참석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이제 내려올 때 명단을 보내줄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그렇죠. 근데 거기에 이제 똑같은 이름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사진을 보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 여기 있네요. 예. 저기 뭐 무슨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라고 된 것 같은데. 인천 아시아 육상 예, 대회. 인천 아시아 육상 대회 때 2005년 16회 인천 아시아 육상 대회 때 원래 지금 그 아시안 게임을 하게 돼 있죠, 인천이. 그렇죠. 올해인가요, 그게? 아니죠. 올림픽 있는 애니까 내후년인데 그걸 이제 뭐 남북 공동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에 교류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청년 학생 협력단 일원으로 참석을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2005년이면 벌써 청년 7년 학생 전이니까. 협력단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그죠? 지금 사진을 봤는데 좀 요건 좀 외모상 유사성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으로 보도된 뭐 한 이게 7, 8년 정도 지난 거니까 그렇죠. 그럼 뭐 나이도 좀 얼추 맞는 것 같고. 상당히 외모가 약간 그 덧니라고 그러나요? 치아가 그죠? 치아가 좀 비슷한 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둘 다 상당한 미인이군요. 예. 이런 걸로 봐서는 2005년도에 하여튼 남쪽에 내려왔던 리설주라는 학생은 조금 유사성이 있는. 네. 이건 뭐 사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뭐 이 방법이 없죠 이거. 예, 외모가 좀 비슷한 거 아니냐 뭐 이 정도 수준이고 뭐 좀 보니까 참 우리나라 좀 한심하던데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뭐 조중동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성형외과 의사들을 데려다 놓고 외모가 얼마나 일치하느냐 뭐 이런 거 죽었습니다. 예, 분석을 하더라고요. 참 이게. 근데 이제 그 성형외과 의사들 주장은 네. 한 95% 정도 일치를 한다. 세 사람이. 세 사람이다. 예, 세 사람이 다 일치를 한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도 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가? 예, 저는 좀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뭐 아무튼 그 상당히 뭐 그 은하수 관현악단의 이설주는 조금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좀 아닐 가능성이 좀 있는데 하여튼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이설주는 이것도 이제 나이를 알면은 대략 뭐 좀 추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금성학원 학생의 문화예술 부분 인재들로 구성이 돼 있다. 네. 금성학원이면 대학교인가요? 금성원 대학교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무슨 참 특별 찾아보죠. 학교 그럼 뭐 금성학원, 금성학원, 금성 무슨 정치학원 뭐 이런 건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예. 평양 금성학원. 여기 방북기를 쓰신 분이 있네요. 수재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군요. 예, 그런 데네요. 아, 특수영재학교. 특수영재학교 같은 뭐 우리 문 대표님 카이스트 출신인데, 예, 그 카이스트 비슷한 요런 데고 거기서 이제 문화예술 부분인데 인민반 4년, 예, 중등반 6년, 전문, 그러니까 대학 과정까지 있네요. 초등부터 대학까지가 그냥 예, 하나로 돼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니까 이제 대학생이었을 외모로 봐서는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성숙된 이런 모습이어서 대학생이었고, 그럼 2005년도에 대학생이면은 7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이제 20대 후반, 27, 뭐 6,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이제
김정은 이제 제1위원장하고 또 나이도 예, 딱 대략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제 4년 차는 뭐라 뭐 그럽니까? 궁합도 안 보고 궁합도 안 보고 뭐 결혼한다 보통 이렇게 속설이 있죠. 통념이 그렇죠. 있죠. 네. 예, 그럼 보통 한 서너 살 차이 정도. 음. 이 정도 부인과 나이 차이가 나는데 남성과 여성이 뭐 그런 걸로 보면은 대략 뭐 요 가능성 리설주는 좀 가능성이 있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한 명 또 얘기가 있죠. 또 있나요? 3명 말고? 예, 아주 소년단 뭐로 이제 남북 공동행사 때 참여했던 금강산에서 뭐 나무 심기 행사인가? 아 그럼 한참 전이겠네요. 예, 그건 좀 상당히 오래된 어. 중등 실전? 예, 뭐 요럴 때. 야 그건 그 정말 남쪽 언론들이 인터넷에 그냥 리설주란 이름으로 검색해서 온갖 나오는 사람 다 이제. 아 근데 그게 그 좀 비슷하긴 해요. 제가 또 봐도. 사진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이게 세 인물이 사실은 그 외모만 보면은 다 이쁘니까 비슷해 보이는 건지 저는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 외모만 보면은 다 유사하긴 해요. 그러니까 헷갈릴 만은 해. 네. 예? 제가 보니까 이거 하면서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요. 3명 여기 있네요. 근데 한번 보세요. 소녀 요 소년 시절에 요거는 2003년이네요. 2003년으로 나오네? 네. 나무 심기 행사에 참가한. 한 중학생 정도 돼 보이죠? 네. 그죠? 초등학교 이제 후반이나 뭐 6학년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니까 또 연도가 좀 비슷하긴 하네요, 그죠? 얼굴도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셋을 보면은 이 둘은 좀 비슷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금성학원 리설주하고 그 초등학교 때, 그 이설주는 상당히 외모가 비슷한 이런 모습이고. 근데 이제 김정일 제1위원장의 부인하고 이렇게 셋을 또 같이 놓으니까 좀 다르죠? 그 원래 여성의 얼굴은 해가 아니, 근데 계속 변하니까. 예, 변하긴 하는데 여기 보면 이목구비가 그죠? 이게 좀 약간 이제 표정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웃는 표정이어서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냐면요. 자, 우리나라 국정원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지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희 둘이 앉아가지고 사진 갖다 놓고 분석하는 거나 국정원이 자료 아니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슨 뭐 참 북한에 대해서 무슨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지 좀 한심한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전날 그 북에서 공식 보도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름조차 모르지 않았어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근데 이름 공개되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또 정보가 우후죽순 쏟아졌어요. 뭐 어느 학교를 다닌다 뭐 별소리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부모가 누구고 뭐 다 나오는데 그 도대체 믿을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어떤 저는 국가정보원이 그 우리 정부가 대북 정보력을 가지고 뭐 북한이 망하고 있다는 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엔 좀 한심합니다. 그냥 소설 쓰는 거죠 지금. 지금도 사실은 이거 제가 쭉 한 얘기들이 다 거의 소설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사진 보고 관상쟁이도 아니고 우리가 사진 보고 이게 뭐 성형외과 의사들도 아니고 정 안 되겠으니까 성형외과 의사들 데려놓고 참 분석하는 이런 수준인데 뭐 아무튼 뭐 이런 이제 이렇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건 뭐 어떤 인물이냐 이걸 떠나서 뭐 부인이 공개가 된 것만큼은 좀 파격적이라고 봐야죠.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들은 원래 이 국가 이제 최고 지도자의 부인을 그 이렇게 공식 행사에 동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뭐 자본주의 국가들은 원래 이제 무슨 국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한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동행을 하잖아요. 해외에 나갈 때도 동행하고. 근데 퍼스트 레이디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죠. 영부인 그야말로. 근데 어떤 공적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영부인. 그렇죠. 거의.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들은 딱히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지금 후진타오 주석의 부인이 뭐 누군지 뭐 사실 별로 안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행사 때 매번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오바마랑 이제 정상회담 하러 나갈 때도 동행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사회주의권은 원래 아니에요. 그 지난번 미국 방문했을 때는 부부 동반으로. 그때는 부부 동반. 그래갖고 오바마의 부인 미셸인가? 미셸 오바마? 미셸 오바마. 키 큰 여자. 같이 이제 사진 찍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미셸 오바마가 그 중국 빨간 드레스를 입고 와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 좋아한다고. 그랬죠. 붉게 변하는 뭐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때가 최근에는 조금 중국도 변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때가 재작년 아니었나요? 그 미국 방문한 게? 작년이요. 네, 작년 쪽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아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사회주의권은 원래 그렇게 과거에는
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왔고 그래서 사실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제 그 부인이 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게 이상한 건 아니었다. 그걸 원래 전통적으로 네, 뭐 그래야- 비정상적인 걸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초반부터 이렇게 쫙 공개가 됐고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 뭐 배경이 뭐 어떤 데 있을까요? 갑자기 부인이 등장한. 저는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볼 게 지금 북한의 이제 전반 이 상황을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올해가 이제 2012년인데 예. 북한에서는 올해를 강성국가의 문을 여는 해 예.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을 연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이제 대외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와의 원활한 교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4.15 행사 때도 외국인들을 대거 이제 받아들였고 외국 기자들도 엄청나게 들어왔고 그 지금도 뭐 사실 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런 것들도 있고 거꾸로 북에서 이제 또 해외로 많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북에서도 그런 이제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자. 우리 식대로 요즘 뭐 그런 하되 표현이 많이 나오죠. 우리 식대로 하되 세계 추세를 따라가자. 이런 이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해외로도 많이 진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북에서도.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과거에 그런 일 있었죠. 그 정상회담 할 때, 6.15 정상회담 할 때, 그 김대중 대통령 이제 방북을 해서 평양 갔는데 그때 이제 이호 여사가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때 좀 그때 이제 보통은 이제 정상회담을 할 때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하면 이 국가 수반끼리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식사 자리 같은 게 만찬 같은 거 하면 정상끼리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만찬하고 또 영부인끼리 또 만나서 이렇게 만찬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이제 이호 여사의 상대로 나온 분이 북의 이제 여맹위원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남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또 나왔죠. 이번엔 과연 뭐 격이 좀 안 맞는 이런 네.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이 등장할 거냐 안 할 거냐 가지고 또 뭐 말도 많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걸로 놓고 볼 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필요한 이야기들을 없애려면 차라리 그냥 딱 공개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는 그러니까 서양에서 하는 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그 좋은 모습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이제 판단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그 국가 수반의 부인이 뭐 동행하거나 이러지 않는 게 이제 보통 전통인데 최근엔 또 이렇게 바뀌는 그런 추세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뭐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가자. 뭐 굳이 뭐 그게 안 좋은 거면 따라하지 않겠지만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면 굳이 그걸 이제 거부할 필요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요걸 보면서 하나 느껴지는 거는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그런 측면으로 분석을 한다면은 앞으로 대외 활동을 활발히 하겠다라는 어떤 의사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예컨대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뭐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는 뭐 해외 순방이라든지 이런 경우 많았지만은 90년대 이후에는 뭐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어요. 최근년에 네. 중국 러시아도 최근년에 이제 좀 많이 방문을 하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해외로 이렇게 방문을 좀 많이 하겠려는 어떤 의사가 있다. 그렇죠. 네. 사실 뭐 해외에 나갈 일이 없으면은 굳이 뭐 그저 부인이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뭐 내적인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아까 그런 방향에서 분석을 하신다라면은 앞으로 해외 정치 무대에 모습을 좀 많이 드러내겠다. 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최근에도 지금 뭐 중국 방문을 곧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중국 방문 때 이 리설주 부인이 따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동행을 할 보도가 거다. 예. 네. 그러려면 아무래도 그 전에 좀 공개를 많이 해야죠. 공식화가 좀 돼야 북한 주민들도 우리 그 최고 지도자의 이제 부인이구나. 그렇죠. 중국에서 갑자기 떡 나타나는 거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아무래도 뭐 중국 쪽에 초청도 있었고요. 네. 뭐 당장 뭐 언제쯤 방문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조만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 방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해외 앞으로 이제 대외 접촉을 좀 많이 하는 해외 정치 활동을 많이 하는 해외 정치 무대에 좀 모습을 많이 드러내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면은 가장 첫 번째가 아무래도 중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양국 관계를 볼 때. 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이 해외와의 교류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는 많이 안 됐는데 그게 이제 북에서 일부러 이렇게 문을 닫아 걸고 무슨 구한말 그런 예. 것처럼 문을 닫아 걸고 야, 뭐 폐쇄 국가 아니냐 뭐 이런 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사실. 예. 그때는 이제 북미 간의 대결이 워낙에 치열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봉쇄를 하고 뭐 경제 봉쇄도 하고 사실 정치적인 봉쇄도 하고 그래서 북한하고 가까이 지내는 나라들은 사실 이제 뭐 음으로 양으로 불이익도 많이 당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다른 나라들도 쉽게 북한과의 친하게 지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미 국가들끼리 뭐 이란하고 교류를 잘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이제 북미 관계가 사실 지금도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조만간 뭔가 이 대타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대화를 통한 대타결이 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그 7월 25일 날 북한 외무성 또 담화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평화협정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이 근원을 송두리째 제거함으로써 평화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미국에게 선택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근데 북미 사이에 어떤 이제 조만간 뭔가 이 대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사실 미국의 어떤 대북 적대 정책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활발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미국의 어떤 압박 이런 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상당히 이제 대외 이런 이제 교류, 행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그 사실 저도 아까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 중국이나 이런 데를와의 교류, 정상 방문, 정상 외교 뭐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이제 부인이 등장한 것 아니냐. 대외적으로 보면 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실 전통적으로 가까운 나라들끼리는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외교적 차원에서 어떤 이제 세계와 이 어떤 추세, 세계적 추세와 뭐 교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부인이 공식 등장을 한 거라면은 사실 서방 국가와의 어떤 정상 외교를 그렇죠. 염두에 뒀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 첫 타겟이 뭐 미국이 될 수도 있죠 사실. 그죠. 예, 북미 간의 뭐 정상회담. 사실 좀 미국하고 좀 풀려야 서방 지정과의 교류가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런 어떤 정상 외교 이런 게 어느 정도 염두에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부인이 등장했다라는 거는 그게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는 그렇죠. 시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지금 뭐 한반도 상황을 보면 사실은 별로 아니잖아요. 뭐 전쟁 날파인데 뭐 그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상반된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건 북의 어떤 자신감의 표현인가 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든 이제 뭐 열릴 거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적인 방법이든 비평화적인 방법이든 좀 북미 간의 어떤 관계가 이제 재정립될 시기가 왔다라고 북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또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 예. 지금 미국은 사실 지금 대선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오바마, 롬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북에 대해서는 별다른 쟁점이 없더라고요. 해외 뭐 시리아 문제, 뭐 이란 문제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쟁점이 붙고 있어요. 오바마랑 롬니랑. 근데 북에 대해서는 ром니든 오바마든 육자회담이 유용하다. 뭐 롬니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뭉개고 가자. 대북 관계 관련해서는 시간 끌고 뭉개고 가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미국은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고 거기에 비해서 북은 북미 관계는 조만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 그래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뭐 그게 이제 뭐 외교적인 방법이건 어떤 물리적인 압박의 방법이건 조만간에 자기들은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세계 정치 무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화려하게 데뷔를 할 이런 준비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뭐 이런 좀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뭐 저도 상당히 뭐 그런 데 공감이 좀 되고요. 그러니까 서방하고의 어떤 정서, 서방의 정치 문화 이거 좀 존중하면서 서로 본격적인 교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부인이 좀 등장한 것 아닌가 이런 고민도 뭐 상당히 뭐 설득력 있는 추론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 미인이에요. 세계 뭐 국가 수반 중에 네. 30대 초반의 국가 수반이 없죠 지금. 네. 그죠? 뭐 어느 나라를 봐도 그렇죠. 뭐 예. 일단 국가 수반이 제일 지금 젊고 네. 아무리 젊음이라는 게 상당히 저도 30대 초반 때 괜찮았는데 40대 초반인데도 벌써 지금도 괜찮습니다. 네. 그 뭐 예전에 클린턴 전 대통령이랄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네. 처음 당선됐을 40대. 때 40대 초반 네. 상당히 화제가 됐죠. 네. 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뭐 외모로 보면 그렇죠. 뭐 근육질에 막 네. 몸도 좋고. 몸도 좋고 잘생겼고 뭐 그래서 표를 좀 많이 얻은 부분도 있는데 또 뭐 한 10살 정도 더 젊은 지금 하여튼 최고 지도자가 등장을 한 것도 화제고
근데 이제 부인이 더 어리죠. 네. 아무래도 어리겠죠. 그러겠죠. 20대의 퍼스트 레이디. 이건 뭐 인류 역사상 뭐 전무후무한 세계 정치사의 일이니까. 전무후무한 뭐 이제 왕정 국가를 제외하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다이애나 황태자 비 그런 사람들은 뭐 어릴 시절부터 뭐 모나코의 여왕 뭐 무슨 공주하고 뭐 그러겠죠. 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어떤 정상적인 민주적인 설출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도자에 오른 경우 중에 부인이 20대인 경우는 처음인 그렇죠.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상당히 미인이에요. 그래 네, 화제를 제가 나올 그래서 수밖에 없는 상황. 게시판을 뒤져봤어요. 제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댓글이 어떻게 나오나. 이제 저도 한반도 문제 연구하고 이러니까 보통은 이제 북한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 관련된 기사가 나가면요.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리죠. 뭐 거의 뭐 욕설이 반입니다. 네. 그럼 입에 방송에서 입에 담기 힘든 이런 욕설들 뭐 각하 수준의 뭐 이런 욕설들이 막 달리는데 부인이 공개됐을 때도 전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줄 알았어요. 뭐냐 이게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이 사회 문화가 우리 문화가 좀 외모 지상주의가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가니까 이게 선풀이 쫙 달리더라고요. 이건 너무합니다 정말. 미인이네요. 남남북녀가 많네요. 뭐부터 해가지고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부럽다는 놈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도 참 좋은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동포애적 견제해서 기분은 뭐 좋았는데 그래도 외모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완전히 바뀌는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안 그러겠지만은 애청자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했냐면은 이게 사실 자본주의 정치 문화에선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미디어 정치이기 때문에 그죠. 그 중국의 차기 이제 국가 주석으로 딱 돼 있는 사람이 시진핑인데 시진핑 주석도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수 출신이어서 부인이 아주 유명한 국민 가수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미자 나이가 너무 많구나. 소녀시대? 그것도 너무 어리잖아요. 너무 어린가요? 그쯤 되는 지금 여가수가 누가 있죠? 국민 40대 정도 되는 50대? 우리나라는 그런 나이대 가수는 거의 뜨지를 못하니까. 그죠. 너무 아주 어리거나 아니면 뭐 아무튼 그런 이제 중국 내에서는 중국인들한테 뭐 국민 가수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 조용필 정도 수준의. 그런 사람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아내로 돼 있거든요. 시진핑 주석이 이제 올해 이제 곧 국가 주석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되고 나면 상당히 거기도 상당히 눈길을 많이 끌 것 같아요. 그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연배가. 거기는 뭐 50대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20대 27살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중국 쪽에서 상당히 좀 질투를 할 것 같네요. 키가 1m 64? 그런 분석도 있나요? 뭐 그런 보도 나오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대략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제 사진 보고 키까지 쟀군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1m 76인가? 이 정도 키로 알려져 있어요. 사진 보면 키가 거의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그죠? 근데 여성이 좀 높은 굽에 굽을 신는다 이런 걸 좀 보면은 1m 64 정도가 맞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가 아니라 무슨 그 여론조사죠 일종의 그 조사한 걸 봤어요. 한국 남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성의 키. 별거 다 보시는 거예요? 저 그런 거 많이 봅니다. 뭐하러 봅니까 그걸? 뭐하러 보십니까? 대중의 정서. 진보 활동을 하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요런 취향이 있구나 정서 이런 걸 좀 분석하기 때문에 보는데 1m 64예요 여기서. 정확하게 또 딱 떨어지네요. 한국 남성들이 왜냐하면 그게 이유가 있어요. 한국 남성들의 평균 키가 1m 70 한 4, 5? 한 10cm 차이 나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래야 비슷해요, 자기랑. 여자가 구두를 신고 이렇게 하면은 키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또 여성이 자기보다 좀 크면은 기분이 좀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한 60, 한 중반 정도. 남자들이 70 중반이니까 그런 여성을 선호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몸무게는 48kg? 키가 164인데 48kg. 그 정도를 남성들이 선호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이 남쪽의 여론조사를 보고 상당히 딱 거기에 맞췄나 신기하네요. 일부러 맞췄진 않겠죠. 그거를 딱 맞아 떨어지는데 통일 대비용으로 뭐 그러진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호감을 갖기 상당히 유리한 뭐 외모도 상당히 뭐 미인이다라고 누누이 말씀 좀 드리고 있고 또 가수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은하수 관현악단의 그 가수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성학원 그 리설주도 그죠? 응원단으로 왔으니까 노래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2005년도 인천에서 열린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 때 응원단으로 참석을 해서 노래를 불렀다.
이런 채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수 노래를 잘할 일단 뭐 음. 가수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원래 또 그 방북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북쪽 여성들이 또 노래를 이렇게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래 시키면, 어려서부터 또 국가적 네. 교육을 많이 시키죠. 노래 시키면 빼는 일이 없고 무조건 막 바로 나온다고 하던데. 그것도 그러니까 음악 영재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성학원에 뭐 영재로 들어간 노래 부르고 있었으면은 그지? 그랬을 가능성도 뭐 있죠. 수학 영재인데 노래 부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예. 예, 그럼 음악 영재로 아마 들어간 수준이면은 상당한 수준이니까. 중국도 이제 가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북하고 뭔가 경쟁, 영부인 경쟁 뭐 이런 거. 아, 그래서 세계 정치 무대에 만약에 등장을 할 경우에 이제 미디어형으로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다.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이런 어떤 반북 감정 이런 거를 좀 빼고 보면은 과거기에 김일성 주석의 그 외모와 상당히 흡사해요. 상당히, 예, 얼굴 거의 비슷하죠. 예, 거의 흡사하고 이제 풍채가 좋고 예. 이런 것은 상당히 그냥 외모만을 보면은 호감이 가는 예. 또 이런 얘기도 설마 국가보고 위반은 아니겠죠 이건? 아니 근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예. 제가 상당히 놀랬던 그 기억이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텔레비를 보는데 텔레비전에 북한 소식 해가지고 뭐 이제 흑백 영상을 해가지고 그 김일성 주석이 무슨 연설하는 장면이 잠깐 자료 화면으로 나왔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그걸 딱 보시더니 느닷없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양반이 인물은 인물인데 딱 그런 말.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고 상당히 반북 의식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 상당히 빨갱이였구나 그래갖고 신고했지. 신고는 안 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때. 네. 똑똑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 많이 해요. 네? 신고했지 그때 분명히 할머니 신고하고.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 인물은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그러니까 외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외모를 일단은 외모를 그러니까 외모 자체가 또 선입견을 빼고 이렇게 그냥 보면은 상당히 그 남성으로서는 그렇죠. 좀 풍채가 좀 있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있는 저기 외모에 좀 콤플렉스가 있어요. 좀 제가 살도 좀, 상당히 남민형 그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살집이 좀 있고 이렇게 풍채가 좋은 분들 보면은 조금 제가 그 부러워하는데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둘 다 선남 선녀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도 외모만 그쵸? 보면은 뭐 이걸로 또 신고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설득력 있게 얘기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디어 정치에 상당히 유리한 요소들을 그렇죠. 두 사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정치 무대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은 상당 관심을 끌 그렇죠. 뭐 이런 어떤 객관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자신이 있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인 제1위원장이.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냥 부인이니까 공개한다 이런 측면도 있겠는데 부인이 이런 어떤 정치 활동하고 이제 어떤 세계 정치 무대에서의 활동을 할 때 뭔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닐까? 저도 이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그 현지지도 같은 이제 사진 딱 나오는데 두 명이 이제 동행하고 있는 사진 보면은 뒤에 이제 막 그 군인들이나 관료들 이렇게 쭉 뒤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경을 딱 빼고 나면은 무슨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딱 젊은 남녀가 이렇게 딱 걸어가고 있는 장면인데. 게다가 좀 파격적인 사진도 있었어요.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 능라 인민유원지 그 준공식 참여를 했을 때 팔짱을 끼고 이렇게 걷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북한을 떠나서 일단 그 국가 수반들이 이런 대중적인 공식 행사장에서 팔짱을 끼는 경우가 있나요? 처음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각하를 제외하고 우리 각하는 야구장에서 이제 그런 키스도 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완전 개방적인 이런 분이셔가지고 각하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걷는 이런 모습 상당히 보기 어려운 장면 중에 하나이고 특히 이제 북한이라면 더더욱 거의 그렇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최고 지도자가 아니더라도 일반 그 남녀도 데이트할 때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백주 대낮에 뭐 손을 잡는다든지 팔짱을 낀다든지 뭐 이런 사진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남북 교류 행사 좀 많을 때 평양 가서 그런 모습 보고서 사람들이 놀랬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었는데 조금 이제 어떤 이성 문제와 관련해서 좀 보수적인 이런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보통 이런 이제 그 선입견이 있어요 북한에 대해서. 네, 그렇죠. 근데 진짜 저 장면을 딱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젊은 남녀가 뭐 데이트하고 있는 그런 이제 되게 상큼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데월드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유원지니까.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옷만 김정은 제1위원장만 저런 이제 그 공식 이런 예복을 안 입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 지우고. 그렇죠. 그럼 그냥 데이트하러 나온 젊은 남녀죠. 딱입니다. 예, 뭐 그런 정도의 분위기다. 그리고 뭐 실제로 보면 별로 그다지 격이 없어요, 그죠? 저렇게 잘 뒤에 뭐 그 북의 주요 일꾼들 보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모습도 네. 보이고 최고 지도자급의 인물들이 뒤에 다 배석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는 아, 예. 또 김정은 제1위원장도 뭐 어색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이제 북한에 상당히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선입견이 많이 있죠, 사실. 그죠? 상당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고 개방적인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죠?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저런 모습인데 앞으로 저런 모습들이 좀 많이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김정은 제1위원장과 그의 부인 이리설주가 이제 세계 정치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될 시기가 좀 가까웠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거기 첫 번째 무대는 중국이 될 가능성 일단 높고, 근데 이제 중국보다는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이 된다면 아, 상당한 정말 전 세계 핫 이슈가 되지 않겠나. 상당히 저는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기만 인물 분석으로도 많이 특집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오바마와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교 분석하는 네. 둘 다 뭐 하여튼 뭐 선남이죠. 그쵸,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도 상당히 좀 뭐 잘생긴 편이죠. 쾌남이고 네. 또 흑인들이 탄력이 좋잖아요 몸이. 아, 예. 우통 한번 제가 이렇게 깐 모습을 한번 봤는데 그 일부러 많이 부럽긴 공개하더라고요. 예, 부럽긴 내가 하더라고. 네. 그 누굽니까 그 미국의 유명한 흑인 배우 윌 스미스. 네, 스미스. 예. 얼핏 보면 비슷해요. 우리가 볼 때는 뭐다 똑같아 보여요. 흑인은 좀 비슷한데 제가 뭐 미인 보면 다 비슷해 보인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미셸 오바마도 뭐 상당 미인이죠. 아, 그렇죠. 키도 훤칠하고. 네. 그래서 만약에 넷이 정상회담을 한다. 전 세계 그냥 한 이슈로. 사실 뭐 그 외무 문제 이런 거 다 떠나서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21세기 최대 그렇죠. 이슈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아무튼 뭐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북한은 준비가 좀 된 것 같아요. 네. 미국 쪽에서 좀 이건 뭐 지금 대선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판단을 좀 빨리 했으면 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요. 좀 얘기 더 이어가죠. 잠깐 쉬어가야 되겠습니다. 안치환의 죽창가 보내드리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예, 안치환의 마지막 이상 소리가 나오네요. 예, 죽창가 보내드렸습니다. 죽창가 오랜만에 듣네요. 예. 그 이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뭐 오늘 할 얘기가 좀 많네요. 예. 사실 이게 뭐 한 나를 가지고도 한참 또 얘기를 할 만한 얘기들인데 오늘 좀 모아서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니까 몰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그 모란봉 악단 여기 또 연관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 좀 드렸는데 리설주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부인이 요때 처음 일단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거죠. 그렇죠. 정면으로 나온 건 예, 이번 그때부터 이제 누구냐 이제 저 여자는 뭐 이런 이제 서방 진영의 관측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요 시범 공연에 그러니까 모란봉 악단도 파격이었는데 부인이 처음 이제 공식석상에 같이 동행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 바로 옆좌석에 앉아서 그때도 보면은 저는 그때 이제 부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봤어요. 느낌이 딱 오셨군요. 왜 그러냐면은 결혼해봐서 알아요. 이제 북한 저도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보통 이제 부동자세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아무리 고위직도 이게 무릎 위에 이제 이렇게 차렷자세 팔을 딱 올려놓고 그 공연을 보고 이러는데 그 김정은 위원장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랬어요. 그 의자에 이렇게 팔을 기대가지고 팔걸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런 자세를 많이 취합니다. 이제 그렇길 제외하면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거의 부동자세 비슷하게 이렇게 공연을 보게 되는데 그 리설주 그 여성이 옆에 앉아 있는데 팔걸이에 기대고 그것도 어느 쪽으로 기댔냐면 김정은 제1위원장 쪽으로 기댔어요. 이거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직위상 가깝다는 거는 거기 이제 공식석상에 있었던 인물 다 또 최고지위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직위상 가까울 리는 없고 저기 뭡니까 혈연적으로 가까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나이를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좀 부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추론을 했었고 이제 확신을 들었던 건 그거예요. 바로 뒤이어서 7월 8일 날 그 김일성 주석 그 추모 12주기인가요? 추모 18주기인가? 벌써 18주기가 됐나? 추모 행사 때 참배를 하는데 동행을 했더라고요. 이걸로 봐서는 확실히 부인이 맞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저는 확신을 했었는데 그 모란봉 공연 때 처음 모습을 드러낸 것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가. 모란봉 공연의 내용이나 형식 자체가 또 연관이 있을 그죠, 수 예. 그 뭐 어떤 부분들이 좀 파격적이었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십니까? 일단 그 모란봉 악단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악단이고 이 전자 악단이에요. 그래서 악기들을 보면은 뭐 이제 키보드, 전기 기타, 전기 바이올린, 전기 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 뭐 그냥 전기를 안 쓰는 건 탬버린 정도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악단이고 10인조 악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전자 악단은 있었어요. 몇 개 전자 악단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악단은 뭐 처음입니다. 보천보 전자 악단도 뭐 있어요. 왕재산 사건이 왕재산 있어요. 무슨 악단 왕재산도 전자 악단이었는지 잘 기억 모르겠는데 뭐 이런 데들이 몇 군데 80년대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꾸려진 악단은 일단은 그 여성들로만 이루어졌다는 거고 전기 바이올린이나 전기 첼로를 쓰는 악단은 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전자 악단 하면 이제 키보드 중심으로 해서 뭐 전기 기타 이렇게 들어오는데 국내에서도 사실 전기 바이올린 뭐 쓰는 악단은 많지는 않잖아요. 보통 이제 그 협연 같은 거 하는 거죠. 그 바이올리니스트들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특이하게 이제 전기 바이올린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그 여성들이 이제 옷차림도 상당히 노출이 심한 그런 이제 이 옷차림을 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북에서 저런 옷차림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뭐 그러는데 옷차림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에 상당히 좀 파격적이긴 한데 저는 이전에 이제 북의 공연이나 뭐 예술단들 공연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비슷한 옷차림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북에서는 원래 옷을 막 무슨 다 가리고 막 그런 옷차림만 있는 건 아니다. 원래 이제 공연할 때는 그런 옷차림도 있긴 있었다. 뭐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근데 대체로 보면은 이제 뭐 한복을 그렇죠. 한복을 많이 입는다든지 아니면 서양 드레스. 그죠? 뭐 그러니까 서양 음악가들 보통 드레스를 많이 입으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경우라든지 하는데 이번에는 좀 약간 파격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미니스커트가 나왔다는 건 좀 파격이죠. 등장을 하고 또 뭐 등이 좀 많이 파인 드레스도 뭐 어깨선이 훤히 드러나는 그렇죠.
이런 건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짧아지고 더 이제 노출이 많아졌죠. 상당히 이제 실용화된 거죠. 네. 옷감을 많이 줄인. 실용한가 옷감을 줄이기 위한. 네, 뭐 아무튼 이제 양쪽으로는 옷 한 벌 만드는데 적게 들어가니까. 예, 그렇게 이제 좀 외형에서 일단 그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었고요. 그 음악 공연 내용을 봐더라도 보통은 이제 그 북의 악단들이 공연을 할 때 외국 곡을 연주를 하긴 합니다. 근데 보통 공연 하나가 있으면 공연 전체에서 북의 곡을 북한 자체 곡을 더 많이 하거든요. 비중을 거기에 더 많이 두고 외국 곡은 뭐 몇 개, 서너 개 정도 끼워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북한 곡이 오히려 이제 서너 개로 줄고 나머지 이제 외국 곡으로 다 채워진 그런 이제 내용 곡의 구성에서도 그렇게 되고 외국 곡도 뭐 다양하게 들어왔어요. 뭐 프랑스, 미국, 뭐 어디입니까? 뭐 그런 이제 이탈리아 뭐 거의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곡들이 대중음악들을 그것도 대중음악으로 클래식만 나온 게 아니라 클래식도 나왔고 대중음악도 쭉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으로 가니까 그 공연하면 뒤에 배경이 있습니다. 뒤에 배경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영상을 틀어주는데 거기에 이제 미국 영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로키라는 영화 이제 저희 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럴 때 상당히 재밌게 보던 영화였는데 로키라는 시리즈가 상당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 로키 몇 편인지 모르겠는데 그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권투 시합을 하는 장면이 뒷배경으로 나왔어요. 그게 3편. 그게 3편인가요? 네. 3편인데 그 결국은 로키가 이기거든요. 러시아 선수를 그냥 다 KO로 때려 눕힙니다. 그 장면이 딱 KO 시키는 그 장면까지 이제 뒷배경으로 나오고 있고. 그때가 그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그게 이제 80년대 초 중반이었는데 냉전 시기. 그때 이제 실베스터 스텔론 로키의 주인공이죠. 제가 영화에 관심이 많아고 잘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냉전 전사로 캐릭터를 고정시키던 때예요. 람보 이런 거 하면서. 그렇죠. 로키가 느닷없이 소련으로 갑니다. 이게 완전 느닷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80년대 소련 붕괴 레이건 행정부가 막 매달리면서 어떤 이제 문화적 천병으로서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이제 로키가 변모를 하는. 그래갖고 이제 소련 선수를 둘겹해가지고 뭐 이겼다. 보면은 이제 소련 선수는 완전 기계. 막 전자장치를 가지고 훈련도 하고 막 무슨 약물 같은 거 막 주사하고 뭐 그냥 외모든 봐도 완전히 무슨 괴물같이 생겼어요. 뭐 터미네이터 같은 수준에 이런데 로크는 막 인간적으로 뭐 훈련하고. 그러니까 미국은 인간적이고 소련은 뭐 비인간적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무 노골적으로 좀 표현을 했더라고요. 인간적인 이제 로키가 비인간적인 소련의 이런 빨갱이들을 둘러팼다. 이런 감동을 줬던.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감명 깊게 봤어요. 그리고 남보 보러 갔어. 남보 보러 가지고 이 베트남의 무지랭이들을 다 쓸어. 싹 쓸어버리는. 저 하나로 그냥 다. 이 빨갱이들을 싹 쓸어버리는 이런 쾌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영화였다는 거예요. 이걸 북한에서 사실 보여줬다는 거는 상당한 충격이죠. 그죠. 상당한 파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뒤로 이제 또 나온 게 그 동요 메들리가 나왔어요. 그 어린이 뭐 세계 명작 동화 메들리가 나왔는데 그 동화 주인공들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에 맞춰가지고 탈을 쓰고 이렇게 나왔어요. 뭐 미키 마우스 뭐 이런 거 이제 탈을 쓰고 나왔는데 말은 세계 명작 동화인데 다 디즈니의 캐릭터를 다 입고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막 거기서 앞에서 뭐 무용도 하고 춤도 추고 자기들끼리 막 놀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을 쭉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기존의 이제 북의 음악하고는 상당히 다른 북의 이 악단들이 공연한 공연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 뭐 북한에서 지금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지도를 했다. 직접 조직을 했다. 그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그 언론에 보도된 거는 우리 인민의 구미에 맞는 민족 고유의 훌륭한 것을 창조하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의 것도 좋은 것은 대담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체적 입장이 확고히 서서 우리의 음악 예술을 세계적 수준에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김정은 위원장 사실 근데 이 공연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니면 누구도 기획을 하고 연출할 수가 없는 공연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어디 미국이 소련을 때려눕히는 장면을 영상을 집어넣고 이건 그럼 뭐 막 여자들 뭐 미니스커트 입혀놓고 뭐 미국 노래 부르고 미키 마우스가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상상을 못하죠.
과거 같은. 네. 저는 근데 미키 마우스 나온 건 좀 의도가 있지 않나 봐요. 마우스, 마우스. 남쪽에 대한 대남 메시지인가? 예?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마우스하고도 친하게 지낼 용의가 있다, 뭐 이런 건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파격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 과거 어쨌건 뭐 북한에서 이렇게 서구적인 음악을 전혀 배격한 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던 뭐였죠? 악단들? 네, 악단들, 뭐 전자악단들. 악단도 전자악단들 있고, 뭐 네, 이런. 보천보 전자악단도 있고. 보천보 전자악단이 80년대에 나왔던 거니까요. 네. 그 당시에 전자음악이 이제 막 태동하던 시기였는데 상당히 빨리 받아들인 거죠. 그런 걸 봐서는 북이 뭐 이렇게 서구 문화에 대해서 뭔가 그 폐쇄적인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이제 뭐 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좀 너무 파격이죠. 너무 나간 거죠. 네. 예. 참. 그러니까 이건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니면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저기 뭐 북한식 표현으로 하면 이제 총화. 예. 잘못하면 이제 노동 총화 이렇게 하겠죠. 징계 받기 딱 좋은 뭐 그런 사상적으로는 뭐 제국주의 사상 문화의 어떤 물든 사람이. 물든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사실은 이건 제일 최고 지도자 수준이 아니면은 이렇게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럼 직접적인 어떤 의도가 있다. 그렇죠. 일단 그 북한의 주민들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 사실 북한 주민을 직접 만나볼 방법은 없으니까 잘 모르겠고 그 노동신문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더라고요.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좋았다는 반응이 많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뭐 이 기억 속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이 변화무쌍하다. 뭐 다시 보고 싶다. 생신한 공연이었다. 이 세련된 연주 기법에 감탄을 표시하였다. 뭐 그다음에 뭐 공연할 때는 뭐 거리에 사람이 없을 때 다 텔레비 보러 가가지고 뭐 그런 정도였고 일찍 퇴근한 사람이 많았다. 뭐 그래서 상당한 이제 북한 내에서는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뭐 빨리 다시 공연 보고 싶다. 뭐 이런 나오고 일단 나쁜 반향이 나오긴 좀 어렵죠. 제가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언론 보도니 공식 보도니까 좋은 쪽으로 이제 많이 나왔을 것 같고.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충격을 받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얼핏 그런 그 인터뷰 기사를 잠깐 본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좀 연배가 있는 분 인터뷰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완곡하게? 예, 그 완곡하게 나는 아직 좀 그렇다. 뭐 이런 그제 좀 뭐 반향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래도 어떤 최고 지도자의 직접 작품이고 또 음악적으로 봐도 예술적 완성도에서 뭐 상당 수준이더라고요. 박진감이 있고. 유튜브 같은데 영상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좀 많이 돌아다니죠. 그래서 봤는데 저도 일단 연주가 뛰어나요. 연주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안 보고 소리로만 들어도 상당히 연주를 잘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일단 뭐 기량이 뛰어나면 다른 건 이제 다 덮어두고 기량이 뛰어나면 또 좋은 반응을 얻게 되죠. 음악들도 이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조금 생경할 수는 있어요. 뭐 서구 음악을 많이 듣지는 않을 테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서구 대중음악들, 대중음악들은 뭐 생경할 수 있는데 이미 이제 검증된 명곡들을 대부분 대중음악이라고 할지라도 각국의 어떤 대표곡들. 예컨대 뭐 미국의 마이웨이 같은 곡은 뭐 거의 미국을 대표하는 뭐 대중가요 아닙니까? 뭐 이런 것이랄지 또 뭐 프랑스의 뭐 대표적인 곡들. 제목은 모르겠네요.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어로 돼가지고. 그다음에 뭐 스페인이랄지 뭐 이런데 대표적인 명곡들을 다 연주를 했기 때문에 곡 자체의 어떤 완성도도 뭐 그닥 뭐 이게 듣기 싫은 그렇죠. 뭐 이런 음악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북한 동포들이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 좀 전도 놀랄만한 장면을 봤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 엄지손가락을 지켜들었어요. 공연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는 모습이 잠깐 나왔는데 뭐 엄지손가락을 지켜드는 모습은 제가 전혀 못 본 것 같아요. 영상 장면으로. 그러니까 김정은 제1위원장 말고. 과거에 저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일성 주석이 그런 장면이 있었으면 아마 사진으로는 남쪽에서 많이 공개가 됐을 것 같은데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엄지손가락을 지켜든다는 게 이제 제 으뜸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해주는 건데 엄지손가락을 지켜드는 이 모습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으뜸으로 평가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김정일 위원장이 그 기대하는 음악 정치, 뭐 북한에서 음악 정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음악 정치의 으뜸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북한이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가겠다 이런 의지 표현 그렇죠. 이런 게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근데 왜 이랬을까요?
일단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뭐 아까 얘기한 것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외국 곡들을 많이 연주했다는 거는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도 이 외국의 좋은 곡들은 많이 소개하고 알려주겠다 뭐 이런 이제 측면도 있고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음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 곡을 그대로 연주한 게 아니에요. 자체로 또 이렇게 북한식으로 편곡을 또 해가지고 편곡이 되죠. 예, 그렇게 연주를 해서 이렇게 외국의 좋은 것들을 우리식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서로 교류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이 2012년 뭐 강성국가를 문을 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해외와 교류를 이제 많이 하려다 보면 음악 교류도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음악이 이제 뭐 문화사절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수교 국가들과의 수교를 맺기 위해서는 그 사전에 이제 문화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문화 교류 중에서 제일 이제 사실 친숙한 게 음악 교류인 거고 그쪽 나라 음악을 이렇게 연주도 해주고 그쪽에서는 또 이 북한 음악을 또 와서 연주도 해주고 막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해외로 나아가는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이제 이 경향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앞으로 그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과감하게 이 세계와 교류를 하겠다 이런 신호탄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좀 보여줍니다. 좀 더 개방적인 모습 네. 이런 걸 좀 적극화하겠다. 그죠? 저 얼핏 그런 보도를 봤어요. 뭐 뒤에 아까 이제 좀 뭐 설명을 해주실지 모르겠는데 북한이 이제 개혁 개방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니까 네. 우리가 개혁은 뭐 개소리다.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북한식의 원래 네. 전형적인 좀 거친 표현이 좀 나왔고, 근데 개방은 우리가 안 한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그게 네. 사실 북한이 개방을 안 한 게 아니라 미국이 개방을 안 시켜준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그 사례가 있어요. 이게 몇 년 좀 된 얘기인데 그 북한의 농구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그 키가 2m가 넘는 리명훈, 예. 리명훈 맞죠? 그 리명훈 선수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키가 워낙에 크고 운동도 잘하고 그래요. 2m 30이 넘었던가 그랬을 거예요. 거의 아마 예. 그 공중에 뜨지 않고 덩크슛을 하는 정도로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NBA 진출을 하려고 했거든요. NBA 진출을 하려고 했고 실제로 미국의 NBA 구단 중에 하나가 눈독을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까지 실제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입단 뭐 이런 거 절차 행정 처리하려고 가가지고 협상도 하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미국 정부에서 그걸 가로막은 거예요. 왜 가로막았냐면 이게 그 테러 지원국 뭐 적성국가 교역법 뭐 이런 것들을 막 들면서 이 선수가 미국 구단에 오면 돈을 주면 그게 북한으로 넘어갈 건데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억지를 부려가지고 결국 북한 선수가 NBA에서도 뛰겠다는데 북에서는 다 그 통과가 됐고 심지어는 리명훈 선수가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장군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얘기하는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내가 NBA에서 뛰는 거를 기대하고 계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BA를 안다는 거네, 그죠? 당연히 알겠죠, NBA 정도. 아니 모를 수도 있죠. 북에서는 그죠? 아 그런가요? 예. 뭐 아무튼 그걸 이제 이 미국의 대표적인 농구 리그 아닙니까? 그걸 이제 뛰는 거를 북에서도 하고 싶고 적극 밀어줬는데 그 선수를 밀어줬는데 미국에서 그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개방적인 국가고 누가 폐쇄적인 국가인지가 사실 딱 확연히 드러나는 장면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이른바 빗장론이 있죠. 빗장이 안에서 걸렸냐, 밖에서 걸렸냐. 네. 그러니까 이게 감옥이냐, 성이냐 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일반적인 인식은 이게 성 아니냐, 네. 안에서 걸어 잠궜다. 안에서 걸어 잠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밖에서 감옥이었다 이런 거죠. 밖에서 잠궈놓은. 그래서 못 나오게 막아놓고 왜 안 나오냐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 북한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 상당히 많이 진출이 돼 있어요. 아 그런가요? 상당히 많습니다. 아. 세계 곳곳에. 그 정대세 선수 말고 정대세 선수는 뭐 북한 선수로 보기엔 국적이 북한이지. 네. 사실 뭐 일본 쪽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근데 뭐 스위스랄지 러시아, 네. 뭐 유고가 아니죠 지금은. 하여튼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동유럽의 네. 이런 나라들. 네. 심지어 그 영국 리그까지도 네. 진출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아 북한 국적을 가지고. 예, 북한 국적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뛰어요. 근데 이건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아 남쪽에는 근데 그런 게 전혀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요즘 많이 보도가 돼요. 아. 요즘 남쪽에도. 아. 왜냐하면 우리 선수도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북한 선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숨길 수가 없는. 예, 보니까 뛰고 있는 거야. 예? 이미. 예. 근데 이제 사회주의국가에서 사실 이거 되게 프로스포츠 상당히 애매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냥 개인이 가져가면 그만인데 박지성이 잘 뛰면은 그냥 잘 가져가면 그만인데 이게 참 북한에서 어떻게 저는 참 이게 경제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컨대 그 쿠바가 야구 참 잘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쿠바 선수들은 메이저리그 가면은 떼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해버려요. 아 돈에 또. 예, 그래서 이제 쿠바 쪽에서는 이게 세계 무슨 야구 선수권 대회 같은 거 하면은 아주 골치가 아픈 겁니다. 꼭 한 명씩 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몇 천만 불씩 받고 이러니까 연봉을. 예? 근데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참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그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이 전문 이렇게 몇몇 소수 선수들이 운동을 잘하는 그런 것보다 국민 전체의 어떤 국민 그죠, 어떤 뭐 운동, 보건 뭐 이런 쪽의 의미가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프로 선수의 개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의외로 북한 선수들이 유럽 쪽에서 좀 한 10여 명 이상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꽤 많이 진출했군요. 예. 그러면은 사실 관리 문제도 어렵고 서방 문화에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또 이제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또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개인한테 다 가는 건가 그게?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진출시킨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그렇게 폐쇄적이라고 그렇죠. 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예. 뭐 이렇게 판단이 들고 모란봉악단 어쨌건 간에 뭐 이런 공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이런 개방성이 북한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었던 개방성이 좀 더 적극화되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그 부인이 이제 그때 공개가 되고 그 공연에 처음 그죠 이 공연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조직을 하고 전 또 하나 의미로웠던 게 이게 이제 시범 공연이었고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본 공연은 7.27에 했어요. 아 예 전승절에 또 그걸 특이하게 그건 좀 상당히 이상하죠. 전승절은 원래 이제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서 북한이 이겼다라는 걸 기념하는 거고 미국과의 전쟁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거기에 미국 영화 로키 영화가 나와가지고 소련을 때려 눕히는 그런 장면을 전승절에 틀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북한이 365일 미국하고 잘 지내도 364일을 잘 지내도 요날 하루는 좀 이제 열을 내야 되는. 그렇죠. 날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전승절 전후로 해가지고 북의 언론 보도에서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미국 뭐 철천지 원수고 뭐. 예, 맨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네. 걸기대회 하고 뭐. 끝까지 뭐 때려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사실 그때. 그러니까 이거 뭐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광복절 그죠 기념식을 하는데. 네. 예, 소녀시대가 올라갔고 일본 노래 불렀다. 난리 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 그죠? 일본 노래 불렀다. 근데 거기에 뭐 일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뭐가 있습니까? 뭐 짱구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춤을 추고 이랬다 그러면은 진짜 돌 날라오죠 무대에. 우리 각하가 만약에 그런 걸 하셨다 그러면은 이건 제가 볼 때는 하항쟁입니다. 하항쟁. 돌 날라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소녀시대는 이제 추방이고요. 네. 그냥 활동 정지고. 그러니까 그런 날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날 하고 많은 날 중에서 뭐 다른 날에도 되잖아요. 좀 분위기 좋은 날 뭐. 미국하고 무슨 제네바 합의를 한 날 뭐 한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7.27에 굳이 이걸 좀 저는 그 공연을 올린 이런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와, 그 의도는 정말 아무도 추측을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그냥 좀 추상적으로 보면은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 뭐 이런 그런 걸 개의치 않겠다. 뭐 7.27에 뭐 미국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겠다. 뭐 이런 어떤 자신감의 표현 아닌가. 사실 7.27이 전 세계적으로도 뭐 많이 이렇게 보도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기념 행사들 쭉 그 생중계 해주고 이런 게 기본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걸 보는데 굳이 북한 주민들 보는 거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로키, 뭐 디즈니,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대외적인 메시지도 물론 이제 필요했겠지만 어떤 주민들이 그런 걸 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문화적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닌가? 가능성,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문화에 대한 네. 어떤 자신감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추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저는 뭐 백악관이나 펜타곤 쪽에서는 상당히 좀 고심을 할 것 같아요. 이게 뭔 메시지나 도대체. 네, 그렇죠. 7.27 날 미국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뭐 그게 정확히 어떤 메시지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쪽에서 상당히 고심이 많은. 특히 또 지금 관계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뭐 돈가무 사건. 지금 뭐 미국 뭐 핵 정책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어젠가 또 국방위원회 성명이 발표돼가지고
네. 뭐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 네. 예. 그것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게 미국에 대해서 직접 뭐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온 게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죠. 보통은 뭐 해도 뭐 주한미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보통 이제 한국 뭐 정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물리적 뭐 특별 행동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어도 미국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반대가 아니라 물리적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표현이 아닌데 그런 표현이 나왔다는 게 참 심상치 않은 일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예. 뭐 이 정도는 분석을 좀 한번 해보고요. 네. 앞으로 계속 좀 예의주시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노래 한 곡 듣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게 이제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는 거 아니냐, 체제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노선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그게 과연 그렇게 봐야 되는 건지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나누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좀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예, 강승모의 무정 브루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강승무의 무정 브루스 보내드렸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 10분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은데. 그 전 민주당 의원이었죠. 동북아
평화포럼 뭐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아요. 동북아 평화포럼 장성민 대표. 예. 저분 책을 한 권 사서 본 적은 있어요. 예, 가끔 이제 남북 관계에 관심 많은 분인데 간혹 엉뚱한 소리 좀 많이 하셔갖고 뭐 좀 그런 분이긴 한데 또 엉뚱한 좀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예. 뭐라고 했습니까? 또? 북의 소녀시대를 보내서 모란봉악단과 공연을 했다고.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러게요. 그죠? 그 북에 보내서 공연만 할 게 아니라 남으로 초청해서 같이 공연해도 괜찮을 것 그냥 같은데. 저기 뭐 한류 예. 세계 순회 공연. 예. 근데 가창력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소녀시대는 춤만 추고. 예, 춤만 추는 게 아니라 댄서로 그냥. 예. 제가 예전에 그 광주에서 남북 공동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조선대에서 공연을 하는데 북한 가수들이 내려왔습니다. 그 남쪽 가수들도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북한 가수들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했는데 북한 가수들은 사실은 이제 성악과를 정기적으로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남쪽 가수들은 그냥 뭐 이렇게 기획사에서 그렇죠. 어떤 전문적 교육 없이 이렇게 가수를 하다 보니까 가창력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난다. 근데 누가 나왔냐면은 그 트로트 요즘 돈을 뭐 갈고리로 긁는다는 그 여자 장윤정. 장윤정 씨가 나왔어요. 꽤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뭐 그래도 좀 노래 좀 한다는. 근데 참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래요? 이게 생으로 듣는 건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다. 녹음해서 듣는 거. 그러니까 그 노래를 잘한다는 인순이 씨 공연을 했는데 이건 뭐 그 정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누구냐 그런 뭐 누굽니까 조수미랑 인순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한다, 인순이 씨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조수미의 가창력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창력으로는 뭐 성악가 아니에요. 그게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소녀시대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건 소녀시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건 저는 좀 결사 반대. 저랑 또 방송하시는 우리 최영영님이 티파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장성민 씨가 좀 그 현실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 잘 모르시고 하는 건데 뭐 소녀시대는 뭐 춤을 추고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잘하면 기획을 하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뭐 이제 한 10여 분 정도, 한 5, 6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 지금 주목되는 건 이러한 변화들이 사실 뭐 북한의 개혁 개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김일성 주석과의 어떤 정치 노선과는 좀 다른 측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그 류익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가지고 북한이 경제를 개방하고 대외 관계를 회복해야 할 수요는 분명히 있다. 그러한 논의가 내부에서 어느 정도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아니 부인 이름도 모르면서 내부에서 논의하는 건 어떻게 알아? 신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관심법. 제가 볼 때는 우리 이명박 정부 통일부 쪽에 있는 분들은 심령술사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대로 맞추면 다행인데 못 맞추니까 문제 아닙니까? 뭐 아무튼 근데 북에서 또 오늘 재밌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류익 장관의 발언 때문에 나온 보도는 아니겠죠, 설마. 근데 그 조국 평화통일위원회라고 북한에 이제 조평통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변인이 그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했는데 그 무슨 정책 변화의 조짐이니 뭐니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지금 우리 공화국의 모든 정책은 철두철미 절세 위인들의 사상과 위협을 대를 이어 계승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기에서는 그 어떤 추호의 변화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개혁 개방이니 무슨 정책 변화니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밖에서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극도의 무지와 불순한 흉심을 드러내는 가소로운 망발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했어요. 상당히 거칠게 반발했네요. 개혁 개방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제 개혁 개방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개혁한다. 뭐 나쁜 걸 좋게 만드는 게 개혁인 거고. 개혁은 원래 하는 거죠. 다. 개방이라는 것도 이 외부와 교류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건데 이게 이제 개혁 개방이라는 걸 정치적으로 많이 쓴다는 거예요. 서방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서구화죠. 그렇죠. 자본주의화, 세계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바뀌는 그걸 개혁 개방이라고 하니까. 그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런 표현 자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보다는 좀 좋은 표현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북한식의 변화다. 그러니까 그 모란봉 악단에서 공연한 것도 보면은 외국 곡을 공연을 하지만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외국의 공연을 흉내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식으로 또 해석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제가 흥미로웠던 게 그 미녀와 야수를 그 북한 여성 가수들이 북한식 독특한 창법이 있잖아요. 그 독특한 창법으로 미녀와 야수를 부르더라고요. 상당히. 근데 상당히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느낌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북한 노래를 들을 때는 북한
어떤 정서 문화를 잘 모르니까 이게 좀 생경하게 느껴지는데 잘 알고 있는 노래를 북한이 창법으로 여성들이 부르는데 북한이 왜 저런 창법을 연구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예. 상당히 좀 독특한 창법이요. 여성의 목소리를 저렇게 감미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의 이제 그러니까 북한이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으로 이 세계와의 교류를 상당히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단순히 그냥 이 흔히 뭐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는 세계화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거라기보다는 자기 것을 확실히 이렇게 지키면서 그거를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러니까 외부의 것을 안으로 들여온 것보다는 자기 것을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그런 것이 더 주가 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런 측면에서 북한식의 어떤 개혁 개방 아니겠는가. 뭐 저는 이렇게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남쪽에서 말하는 그런 개혁 개방, 사회주의의 어떤 원칙을 접으면서 자본주의의 어떤 그 요소들을 도입하는 그런 식의 개혁 개방은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이 낮다기보다 없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그건 뭐 자신들의 지금까지 60년간 지켜왔던 어떤 노선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지켜지는 게 맞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북에서는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공식적으로 김정은 제2위원장도 이제 공식 연설이나 논문 많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밝힌 이제 공식 입장도 뭐 그런 거죠. 그죠? 뭐 성군 정치 계속하겠다.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주체 사상을 기본에 두고 가겠다. 그 최근에 그 성군 정치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누굽니까? 리영호 그 총참모장이 이제 해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당이 군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서 그동안 성군 정치를 하면서 군이 당을 우위에 있었는데 다시 당이 군 우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한 조치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데 진짜 북한 사회의 이 정치 시스템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북한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런 분들이 교수를 하고 있어요. 좀 답답하거든요. 북한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군이 당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 사회는 당이 기본, 모든 것에 앞서서 당이 기본이거든요. 당이 이제 영도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군대도 당이 영도하는 거고 당이 군대를 영도해서 이 군대가 이 사회주의 체제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그다음에 경제 건설도 앞장서는 이런 시스템이 성군 정치였던 거지. 당을 제껴놓고 군이 앞장서 가지고 뭔가 다 결정하고 군대 내에서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성군 정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군 정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잘못돼 있다 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성군 정치가 사라지고 다시 당이 우위에서는 이 기존의 정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좀 웃기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일각에서는 또 그런 뭐 분석도 있어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아무래도 경제 부분 요즘에 현지 지도가 많고 경제 부분에서 특히 이제 놀이시설, 뭐 유희시설, 유원지 이런 데 많이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성군 정치에서 선경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 정말 말도 잘 전해. 뭐 이런 또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성군 정치 이제 물론 이 현지 지도를 어디를 많이 하느냐를 가지고 북한이 요즘 어디에 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많이 분석을 하고 그것도 상당히 유효한 분석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유원지나 유의장 이런 데를 많이 현지 지도하기 때문에 노선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는 건 정말 과도한 거고요. 당면에서 어디에 좀 힘을 쏟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어디에 좀 발전시켜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지 중심을 그래서 군대에서 중심을 유원지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성경 정치가 아니라 선놀 정치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놀 정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4.15 열병식 때 연설했던 내용을 봐도 그렇고 여전히 군대가 성군 정치를 통해서 군대가 앞장서서 이 남은 과제들, 강성국가 건설하고 완성하고 이런 것들 다 군대가 앞장서서 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북에서는. 그래서 여전히 이 군대가 주력군으로서 역할하는 그런 성군 정치는 뭐 유효한 거고 계속 갈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이제 당면에서 어디에 좀 이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이제 현지 지도가 그런 곳에 가는 건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어떻게 또 생각하냐면 지금 북한이 이 경제 강국 건설에 상당히 힘을 쏟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장 뭐 이런 무슨 함흥 기업소 어디 무슨 기업소 비난론 기업소 이런 데 현지 지도가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곳보다는 그런 곳은 이제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좀 방문을 많이 하고 이 유원지나 이런 인민들의 어떤 생활
생활과 직결되는 이 생활 중에서도 어떤 그 여유 시간, 아니 뭐 여가 시간 이런 거에 관계된 그런 곳으로 현지를 다닌다는 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경제 상황이 그만큼 올라선 것 아닌가. 이제 우리가 여가 시간에도 상당히 국가적 관심을 쏟아야 될 시기가 됐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오늘 뭐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아직도 더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주시기로 했으니까요. 네. 예, 그때 나오셔서 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좋은 얘기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한반도 통신은 여기까지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우리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디로 갈지는 동포애적 심정으로 함께 협력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변화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화제가 됐던 영화 로키의 주제가 Gonna Fly Now, 이제는 날아오리리 보내드리면서 오늘 한반도 통신 마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